저는 무엇보다도 조만간 피델리티라든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불리우는 블랙록의 신청이 좀 나와줘야지만 리플에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기적인 부분은 100%는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는 XRP에 대한 현물 ETF 완전한 승인까지는 아니고 이 블랙록의 신청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 레저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네트워크가 실제로 국경 간 결제에 활용되는 스위프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ISO 2002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의 정회원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리플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올해 7월과 11월 연말까지 해가지고 ISO 2002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제정한 새로운 금융 표준이 탑재되고 완전히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XRP에 대한 효용성, 유틸리티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현재 타임 레버리지 채널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이 100%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물론 SEC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기조가 변화하면서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고 리플도 지금 교체 항소를 취하한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 1억 2,500만 달러라고 하는 벌금을 어떤 식으로 낼지, 뭐 리플로 낼지, 달러로 낼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벌금을 조금 더 소폭 하향 조절할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SEC가 뭐 바이낸스 소송이나 코인베이스 소송, 크라켓 소송 등등 많은 소송들을 중단시키고 소송을 취하하면서 리플도 항소를 취하했다 보니까 가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했었는데 사실 한 10% 정도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4월 중순에 완전한 법원 판결이 앞두고 있고 하지만 이제 4월 중순 완전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조만간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SEC의 차기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최근에 이제 상원 인준 청문회 마쳤고 조만간 취임 이제 빠르면 5월 초 정도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위원장까지 바뀌게 되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은 사실 따놓은 당상이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 XRP에 대한 투자 방향성 굉장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많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좀 눌려 있다. 이렇게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송금 회사라든지 국경 간 결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굉장히 끈끈하게 맺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두바이의 금융서비스청의 완전한 승인을 받으면서 메나라고 하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섭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두바이를 필두로 리플 페이먼트가 완전히 사용될 수 있게끔 라이선스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은 섭렵을 완료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나이지리아 기반의 치퍼캣이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와 리플사와 또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국경 간 결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본의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부동산 대물급 기업과 함께 리플 XRP의 결제를 허용하면서 이제 일본의 부동산을 리플로서 직접 결제해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뭐 스위스의 스위스 골드라고 하는 귀금속 업체, 뭐 실물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와 같은 그런 귀금속들을 실제로 리플로 결제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연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XRP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의 토큰화 영역에서도 리플이 꾸준하게 채택이 되면서 결제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말 많은 회사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 신청을 했거든요. 미국 기반의 위즈덤 트리라든지 21 시어즈, 카나리 캐피탈 등등 많은 미국 기반의 자산 운용사에서 실제로 XRP 현물 ETF를 만들고자 SEC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SEC가 지속적으로 그 신청을 거절하고 반려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조만간 피델리티라든지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불리우는
블랙록의 신청이 좀 나와줘야지만 리플에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기적인 부분은 100%는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는 XRP에 대한 현물 ETF 완전한 승인까지는 아니고 이 블랙록의 신청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블랙록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규제의 규제에 대한 명확성은 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4월 중하순서부터 한 5월 달까지는 우리가 그 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리플 XRP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그 컨셉을 잡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리플사는 하나의 회사죠. 블록체인 결제 회사로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 리플사에서 2012년도에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레이어 1이거든요. 바로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XRP 레저입니다. 그 안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토큰으로서 활용되는 코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투자하고 있는 XRP, 리플 코인이거든요. 일단 이 섹터가 좀 다르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 XRP 레저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네트워크가 실제로 국경 간 결제에 활용되는 그 스위프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ISO 20022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의 정회원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리플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올해 7월과 11월 연말까지 해가지고 그 ISO 2002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제정한 새로운 금융 표준이 탑재되고 완전히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XRP에 대한 효용성, 유틸리티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XRP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력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XRP에 대해 열광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많이 공부를 수반하셨고 XRP에 대한 기술적 가치,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리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또속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그만큼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심한 코인 중에 1등이 바로 또 리플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재가 많이 나옴에도 가격이 눌러왔던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만큼 거짓 기사로 불리우는 퍼드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 코인이 또 리플 코인이기 때문에 또 많은 공부가 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서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뭔가 리플 XRP에 대한 가격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2,800원, 2,500원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석치도 나오고 리플사가 물량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라든지 작년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미 5배에서 6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XRP에 대한 어떤 그 차트적 패턴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금융 생태계가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왜 나왔으며 실제로 비트코인이 나온 그 본질을 해치우고자 하는 그 코인의 유틸리티가 XRP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상 더욱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리플에 대한 개념 공부와 어떤 식으로 그 결제 메커니즘이 일어나면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는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CBDC 세상이 올 텐데 그때 리플의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좀 중장기적 투자 이어가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